국제혁명당의 말.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울 국회의원 선거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2022년 1월 11일 사건 번호 2020 수30 사건명 인천 연수울 국회의원 선거무효 확인해소. 탄원인 최성년. 대법원 담당 재판부 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에 관심 있고 제가 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탄원서를 씁니다. 1. 인천 연수울 선관위 관리계장의 개표 창간 방해에 관하여 서기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시 개표소에서 인천 연수울 선관위 관리계장이 개표 창간인을 협박하여 정당한 개표 창간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당시에 개표 창간인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체증이 되어 있고 유튜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인천 연수울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위반하고 개표 창간 불능 상태를 조장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동영상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민경욱위원의 페이스북인데요. 판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투표용지를 내주지 않은 인천 연수구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있었죠.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그러니까 이들을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2시간 동안 인천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증거보전 절차 집행 과정에서 비례투표용지를 내주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또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전투표지 개표 당시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두려워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 그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이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 당시 이제 연수울의 개표 실시간 개표장의 어떤 상황을 찍어 놓은 모르드 개원 TV의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대표사항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그 촬영은 되지만 대표사항들을 근접투표를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서 만약에 안 지키시면 부분이 되도록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사무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영상에서 1분 1시간 12분 8초 이쯤에서 한번 다시 보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개표장의 장내에 마이크를 든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사무총장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촬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참관인들 중에 이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이것도 지금 이 영상도 이 참관인이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개표 상황표를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그런 촬영은 되지만 개표 상황표를 근접해서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대표사항들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그 촬영은 되지만
백화사부터를 근접부터를 찍거나 투표 용지를 찍거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개표 상황표, 저번에도 개표 상황표에서 그 개표 사무원이 그 숫자 노름을 하는 거, 그게 발각이 됐었죠. 그리고 또 투표용지, 그죠? 투표용지가 이상한 것들, 빳빳한 투표용지들,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관인이 찍어놓은 영상들에서 굉장히 이상한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염려를 한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을 향해서 절대 그런 것들, 개표 상황표라든가 투표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 찍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부 수준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그래요. 단호하게 법적인 어떤 고발을 할 기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안 지키시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안 지키시면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개표 사무원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표 사무원께서는 그렇게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무서워서 참관인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1시간 12분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렇게 몇 분 안 돼서 1분 안에 2분 안에 또 이상한 또 방송을 해요. 이게 이제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투표지 분류기를 찍지 말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확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 미분류가 나오고 그 미분류가 나오면 다시 심사를 위해서 제 부분에서 확정되는데 거기에 동영상 찍지 마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분류기 가서 또 찍는 거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절대로 찍지 마세요. 예, 거기 동영상 찍지 마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분류기 가서 투표지 분류기를 왜 찍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투표기 분류기 가서 찍는 거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절대로 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기존에 그거 찍은 분이 있으면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찍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분이 이거 영상을 꺼버리죠. 영상을 꺼버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건 아까 그거 하면서만 확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 미분류가 나오고 그 미분류가 나오면 다시 심사를 위해서 제 부분에서 확정되는데 거기에 동영상 찍지 마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분류기 가서 또 찍는 거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절대로 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기존에 그거 찍은 분이 있으면 삭제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연수울의 개표장에서 안내 방송을 하는 이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찍으면 안 되고 또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되고 또 투표지 분류기를 찍으면 안 된다. 그거를 찍은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하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안 지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표 사무원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표지랑 투표용지랑 그죠? 그리고 개표 상황표랑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이상하게 분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이상한 현상들이 조작 현상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한 어떤 장면들이 찍힐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러한 것들을 절대 영상으로 남기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를 지금 민경욱 의원이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영상으로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이 사무국장은 사실상 이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공직선거법 181조 개표 참관인에 대한 이 항목을 보면은 181조 9항을 보면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공직선거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수울에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개표 상황표, 투표용지,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 영상으로 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 선관위 직원이 이걸 모르겠어요? 공직선거법을 모르겠습니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죠. 분명 무언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리고 또 이번 4.15 부정선거에서 그리고 4.15 부정선거의 이 이슈가 터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연수울부터 터진 거 아니에요. 연수울이 이상한 이 표의 이 비율, 이게 가장 먼저 터진 곳이 연수울인데, 그 정도로 가장 위심스러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심스러운 지역에서의 개표장에서의 사무국장이 이런 이상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이들을 지금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것을 원고 측이 선거소송 청구 원인으로 추가했을 경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인천 연수을 만큼은 100% 선거 무효입니다. 그 내용은 인천 연수을 개표장 사회를 맡은 관리계장이 개표 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를 찍지 말고 투표지를 찍지 말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마이크로 협박성 방송한 것입니다. 인천 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개표 참관 방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 불명하고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개표 참관을 방해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본 탄원인은 인천 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그 행위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181조 개표 참관 공직선거법 제9항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년 8월 13일.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 원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탄원인은 모릅니다. 만약 청구 원인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재판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선거 무효 판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고 측이 사건 기록에 있는 이 탄원서를 보고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다른 것들을 볼 필요 없이 그대로 무효가 됩니다. 2. 2002년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는 선거 사기. 사실 4.15 총선은 전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데 법원과 선관위가 우기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는 개표에 컴퓨터 시스템을 쓰면 불법인데 귀 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컴퓨터 시스템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체인 컴퓨터 시스템, 전산 조직입니다. 하드웨어만으로 작동한다면 단순 기계장치가 맞겠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체는 컴퓨터 시스템이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됩니다. 사진의 중앙선관위 선거 소식 공문을 통해 전자개표기라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 단계로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2002년 제16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자 그때부터 컴퓨터 시스템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 임하식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조직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입니다. 둘째는 사전투표 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QR코드가 위법임을 이미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또 사용을 강행한 것입니다. 쌍가로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해왔다 공식자임 스카이데일리 기사 링크 이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을 안 해서 위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인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살인했다. 강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도질했다. 절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도둑질했다. 강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간했다. 는 것과 같은 무소불위입니다. 3. 1과 2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게다가 인천 연수을의 경우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원고 측이 선거소송 청구 원인으로 추가할 경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인천 연수구을만큼은 100% 선거 무효입니다. 그것은 앞서 탄원인이 진술한 인천 선관위 관리 계장의 개표 창간 방해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4.15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십 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처리시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 부정선거가 뭐냐?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는 사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 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수도법원은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성문법으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입니다. 법원은 훈시 규정이라며 멋대로 위반하는데 그 위반의 수준도 해당 소송 선출직의 임기가 다 끝나고 소에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거나 4년 동안 심리 한번 안 열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소에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누가 고소나 고발하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냥 기소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처리시한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소송 재판을 불법 방기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 무효소송 때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임하식의 사기를 쳤던 콤플렉스가 있고 선거소송의 피고 당사자가 선관위 위원장인데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각급 법원의 판사라는 모순된 권력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200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는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기이고 야바이판인데 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바이판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권자가 쓰레기통에 뭐 먹을 것이 없나 뒤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불법이고 사전투표제는 1960년 자유당 3.15 부정선거의 전통입니다. 부정선거 시스템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선거를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입니다. 알겠습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단원인이 기 대법원 재판부에 바라는 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인천 연수을의 개표 창간 방해권에 이 청구 원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 볼 것 없이 즉시 선거무효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 위마식으로 사기를 쳤던 원죄를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거소송 처리 시한 위반을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건물 모양을 보면 단두대의 모양입니다. 1789년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조직이 프랑스에서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공포정치를 위해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끔찍한 단두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건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겁을 줘서 권위를 보여주려고 건물 모양을 단두대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근의 제자 중에 승효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승효상이 그 문재인 하여튼 문재인 씨랑 그 동창인데 뭐 문과에서는 문재인이 수석, 이과에서는 승효상이 수석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경남고죠 아마도. 근데 그 승효상이란 건축가가 김수근의 제자인데 특이하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덤을 설계한 분입니다. 아주 피라미드 모양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언젠가 진짜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 단두대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양심을 발휘해서 지난 선배 판사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